충격적인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아시아인 축구 선수가 미국 축구계를 뒤흔든 것입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ESPN은 특집 보도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7만 관중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에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한국인 손흥민은 어떻게 11명이 한 명을 못 막는다는 전설을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은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국 여성 기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냉소와 편견으로 시작했던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라 밀러, 미국 동부에서 20년째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경기를 취재하지만 그날의 경기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또 다른 오버페이 선수겠지.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정보가 떠 있었죠.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32살 아시아 선수. 솔직히 말해 저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MLS가 은퇴 직전 선수들의 마지막 무대라는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10년 지기 동료 기자죠. 사라, 이번 취재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 손흥민, 아시아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 유럽에서도 이제 끝난 선수 아냐? 그러게. 아마 연골 예상이지. 내기할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기 결과를 두고 커피 한 잔 내기를 했거든요. 기자석으로 향하는 길,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관중석이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MLS 경기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게다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눈에 띄게 많은 아시아인들. 와, 이건 미친 거 아냐? 티켓이 완판됐대. 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석에 자리를 잡고 앉는데 옆자리에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류아오, 중국 국영방송 기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거만한 태도로 유명했죠. 아, 밀러 씨, 오늘도 취재하러 왔군요. 손흥민, 웃기지 마세요. 한국 선수는 유럽에서도 끝났어요. MLS는 이제 중국 선수들이 더 잘할 무대죠. 류아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 담긴 경멸감이 느껴졌죠. 저는 대꾸하지 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선수들이 나오는데 저기 11번이 손흥민이에요. 톰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시아 남성이 필드로 걸어 나왔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자신감, 아니면 여유로움, 설명하기 어려웠죠.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류아오가 비웃듯 말했어요. 외모는 속이기 쉬워요. 실력이 중요하죠. 중국 슈퍼리그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무슨 꿈을 꾸는지 저는 습관적으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으로 선수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눈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온 32살 선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5분 전, 저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LA 새로운 스타 손흥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축구를 20년 취재하면서 형성된 직감이었죠.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한 경우는 봤어도 미국에서 대박을 친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3분 남았네요. 내기 확정. 손흥민 연골. 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카페라테 걸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류아오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너무 쉬운 내기네요. 차라리 손흥민이 공을 제대로 터치할 수 있을지 내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의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려는 찰나 관중석에서 갑자기 큰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이 워밍업을 마치고 자기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쳤기 때문이었죠. 와, 인기는 대단하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첫 5분은 평범했어요. 양팀이 서로 탐색전을 벌이는 시간이었죠. 손흥민은 왼쪽 윙 포지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어요. 역시나 류아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경기 시작 8분.
상대팀의 공격이 LAFC 수비진에 막혀 공이 튕겨나왔습니다. 그 공을 손흥민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지금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뭐지? 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손흥민은 공을 받자마자 중앙으로 드리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놀림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빨라졌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한국 선수가 미국 축구계를 뒤흔들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온 32살 베테랑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상식을 깨부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제 20년 취재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저게 지금 공을 받은 손흥민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치 로켓 엔진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2살 선수가 어떻게 저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열고 경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속 34.7km. 톰이 제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나이에 저 속도라고? 단 몇 초 만에 손흥민은 상대팀 수비수 둘을 완전히 제쳐버렸어요. 마치 그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놀라움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속 34.7km로 질주하던 손흥민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완벽한 시간차로 수비수를 속인 뒤 다시 속도를 올렸어요. 그건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컨트롤과 결합된 스피드였죠. 32살, 전혀 문제없네. 제 입에서 작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자리에 류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냉정한 척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한 번 잘 뛰었다고 실력자는 아니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진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드리블을 시작했거든요. 그의 몸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균형 감각이었죠. 저건 유럽 탑 클래스 수준인데. 톰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시아 선수라는 프레임으로 그를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손흥민의 드리블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상대 수비수 하나를 완전히 농락한 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비껴갔지만 7만 관중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 토트넘에서는 이렇게 안 뛰었는데.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은 마치 젊음을 되찾은 것처럼 필드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3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경기 시계는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였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중들은 환호했고 기자석에 있던 우리도 점점 그의 플레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 봐, 지금 그의 움직임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 톰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경기 분석 데이터였는데 손흥민의 히트맵이 필드 전체를 거의 다 덮고 있었습니다. 공격수인데도 수비까지 내려와 공을 빼앗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류아우는 이제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노트북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당황한 듯했습니다. 전반 20분,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은 뒤 또다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수비수가 그를 막아섰어요.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가 택한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닌 갑작스러운 스텝 오버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의 발이 공 주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비수들은 그 속임수에 완전히 농락당했고 손흥민은 마치 유령처럼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미쳤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런 플레이는 MLS에 자주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2살의 은퇴를 앞둔 선수에게서는 더더욱 제 속에 있던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속도는 심지어 이 최상위권이야. 톰이 말했어요.
그가 왜 EPL 득점왕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가 EPL 득점왕이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었죠. 20년 경력의 스포츠 기자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니. 전반 30분, 손흥민은 또 다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완벽한 크로스를 동료에게 내줬어요. 하지만 그의 패스를 받은 동료가 마무리를 실패했죠. 그런데도 손흥민은 실망한 기세가 없이 곧바로 수비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저 정신력도 대단해. 톰이 말했어요. 자기가 찬스를 만들었는데 동료가 놓쳐도 표정 하나 안 바뀌네. 류아오는 이제 아예 노트북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편한 심기는 숨길 수 없었죠. 그는 가끔 손흥민을 힐끗힐끗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전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원래 작성하던 기사를 완전히 지웠어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 경기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아시아에서 온 노장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MLS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정도가 다일까? 아니면 손흥민에게는 더 놀라운 무언가가 있을까? 후반전에 그가 보여줄 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기자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어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사라, 내 생각에는. 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 그의 첫 터치부터 달라스 클래스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톰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한 스피드나 기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공을 다루는 방식, 판단하는 순간들. 모든 것이 최상급이었죠. 류아오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중국 매체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우연일 뿐이에요. 류아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 경기 잘한다고 스타가 되는 건 아니죠. 후반전에는 체력이 떨어질 겁니다. 32살이니까요. 그의 말에 대꾸하기도 전에 후반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불과 2분 만에 손흥민은 또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예술이었어요. LAFC가 역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3명의 수비수가 그를 에워쌌어요.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어 보였죠. 보통 선수라면 바로 패스를 시도하거나 공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침착하게 공을 다뤘습니다. 한 발, 두 발, 미세한 터치로 공의 방향을 바꾸며 수비수들 사이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그의 균형 감각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톰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명의 수비수 사이에 갇힌 상황에서 손흥민은 마치 물 흐르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확한 슈팅을 시도했죠. 공은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기자석에 있던 우리는 이미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건 메시 수준이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비교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손흥민의 움직임은 축구의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그의 컨트롤은 믿기 힘들 정도였죠. 사라, 너 손흥민에 대해 얼마나 알아? 톰이 물었어요. 솔직히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었다는 것, 아시아 출신으로는 드물게 EPL에서 성공했다는 것 정도. 그런데 이제는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선수가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MLS에 왔는지. 후반 15분,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이 공을 받았어요. 그는 마치 레이더처럼 주변을 빠르게 훑어본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그 패스는 정확히 파고들던 동료의 발 앞에 떨어졌죠. 와, 저 시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류아우는 이제 더 이상 손흥민을 무시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진 채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지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죠. 손흥민의 플레이는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후반 20분 무렵 그는 자신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 수비를 도왔어요. 그리고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역습을 이끌었죠. 그의 체력이 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2살 맞아? 나보다 체력이 좋은데. 톰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의 지구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는 선수는 많지 않은데 그것도 그의 나이에는 더욱 드문 일이었죠. 후반 25분, 손흥민은 또 한 번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은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크로스를 날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패스를 받은 동료가 또다시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동료를 격려하듯 엄지를 치켜 세운 뒤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느꼈어요. 저런 태도도 대단해. 톰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완벽한 패스를 했는데 팀원이 놓쳐도 화내지 않고 격려하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흥민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이 선수가 한국에서 왔다는 게 사실일까?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실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후반전이 계속되면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치 11명이 뛰는 경기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경기장 분위기도 점점 뜨거워졌죠. 관중들은 그의 터치 하나하나에 환호했고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후반 30분, 경기는 점점 더 손흥민의 동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팀이 전략을 바꾼 듯했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을 때마다 3명 이상의 선수가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거든요. 봐, 이제 그들도 알아차렸어. 손흥민을 막지 못하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톰이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선수를 막기 위해 3명을 투입한다는 건 그만큼 그 선수가 위협적이라는 뜻이니까요. 32살 아시아 선수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3명이 붙어도 소용없을걸.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미 저는 손흥민의 팬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후반 32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곧바로 3명의 수비수가 그를 에워쌌지만 그는 눈 하나 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침착해 보였죠. 뭐야, 저게 지금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투스텝 오버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더니 수비수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마치 마술사가 관객을 속이는 것처럼 그는 3명의 수비수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기자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건 말도 안 돼. 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명이 동시에 압박했는데 빠져나오다니 류아오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손흥민은 3명의 수비수를 제친 뒤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비껴갔지만 관중석에서는 아쉬움의 탄식과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알겠다. 그가 왜 EPL 득점왕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EPL 득점왕이라. 그제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실감했어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득점자였던 선수가 지금 MLS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반 35분, 손흥민은 또다시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이번에는 4명의 수비수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4명이요. 한 선수를 막기 위해 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비수를 투입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11명이 한 명을 못 막네. 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4명의 수비수 사이에서도 공을 지켜냈고 결국 파울을 유도해냈어요. 그의 몸 컨트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았어요. 저 몸 밸런스는 타고난 거야. 옆자리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이 얻어낸 프리킥, 그는 직접 키커로 나섰어요. 관중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고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왼발이 공을 찾고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아쉬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도 손흥민은 실망한 기색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후반 40분, 경기는 여전히 영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LAFC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죠. 사라, 너 아까 내기했잖아. 손흥민 연골이라고 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카페라테 한 잔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선수가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후반 42분,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은 뒤 혼자서 역습을 시작했어요. 그의 앞에는 5명의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속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를 제치고 두 번째 수비수를 속인 뒤 세 번째 수비수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수비수가 태클을 시도했을 때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오마이갓. 톰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온 경기장이 숨을 죽였고 그는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망의 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튕겨나온 공을 손흥민이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또다시 3명의 수비수가 있었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살폈고 그때 제가 봤어요. 그의 눈에 담긴 결단력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드리블을 시작했고 3명의 수비수는 또다시 그를 막아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손흥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 슈팅을 시도했죠. 공은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비껴갔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아쉬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그의 놀라운 플레이에 대한 박수갈채도 이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목격한 것은 MLS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라는 것을요. 후반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손흥민은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더 극적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0점,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LAF, 특히 손흥민의 원맨쇼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겠다.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손흥민은 오늘 최소 2골은 넣을 만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저도 동감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비해 0-0이라는 스코어는 너무 억울해 보였어요. 하지만 축구는 때로 그런 스포츠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경기 시계가 901분을 가리키던 순간 LAFC가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요. 중앙에서 공을 받은 미드필더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그는 공을 받자마자 뒤돌아보지도 않고 왼발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 패스는 마치 레이저빔처럼 정확했고 파고들던 동료 선수의 발 앞에 완벽하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동료는 또다시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망감이 묻어나왔어요. 손흥민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마 그도 답답했겠죠.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동료를 격려했어요.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패스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어. 톰이 감탄했어요. 902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였어요. 그는 2명의 수비수를 마주했고 또다시 놀라운 기술로 그들을 제치고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오른쪽으로 달려오던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했어요. 이번에도 그의 동료는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톰이 머리를 감쌌어요. 손흥민이 혼자서 벌써 4개의 결정적 찬스를 만들었는데 팀원들이 하나도 살리지 못하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얼마나 뛰어난지 더욱 부각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살리는 선수였습니다. 류아우는 이제 완전히 침묵했어요. 그는 그저 노트북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얼마나 틀렸는지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903분, 경기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또다시 공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3명의 수비수가 있었고 뒤에서는 2명이 더 달려오고 있었어요. 거의 상대팀 절반이 그를 막기 위해 모여든 셈이었죠. 저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뜻밖의 선택을 했어요. 그는 슈팅을 시도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달려오던 동료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는
완벽했어요. 마치 자를 댄 듯 정확하게 동료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동료는 이번에야말로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골키퍼가 움직이기도 전에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 기자석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경기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고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그는 골을 넣은 동료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어요. 와, 이게 바로 진정한 팀 플레이어구나. 톰이 감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슈팅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찾아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어요. 그는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했고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경기는 곧 끝났고 LAFC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비록 득점은 하지 않았지만 결승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경기 MVP로 선정됐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필드를 떠나기 전에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7만 관중은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 밤 특별한 것을 목격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본 거야. 톰이 말했어요. MLS에 이런 선수가 온 적이 있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켐이나 질라탄 같은 스타 선수들도 MLS에 왔었지만 손흥민처럼 전성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드물었어요. 특히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놀라웠죠. 경기장을 나서는 길에 저는 문득 제가 오늘 밤 단순히 축구 경기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미국 축구계, 아니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유아오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의 일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겠죠. 사라, 내일 어떤 기사를 쓸 거야? 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32살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1명이 한 명을 못 막는다는 제목으로 쓸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곧 경기장을 넘어 미국 전체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경기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제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흘러넘쳤어요. 어떻게 오늘 밤의 충격적인 경험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 손흥민의 플레이를 어떻게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까? 사라, 온라인 반응 봤어. 톰이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소셜미디어가 손흥민 관련 게시물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샵손흥민과 샵LA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의 플레이에 열광하고 있었고 특히 그가 보여준 팀 플레이와 리더십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야. 문화 현상이 되고 있어. 톰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그의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겸손함, 팀 정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편집장을 포함한 모든 기자들이 한 곳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전에 대한 특집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밀러, 자네 어제 그 경기 현장에 있었지?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네, 직접 봤어요. 저는 대답했죠. 그럼 지금 당장 후속 기사를 써.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원해. 이건 스포츠 페이지를 넘어서는 이야기야. 편집장의 말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LAFC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팬들이 훈련장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수백 명이요. 그들은 손흥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클럽 홍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MLS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보러 온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팬들의 다양성이었어요.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어제 경기를 TV로 봤어요. 믿을 수 없었죠. 한 팬이 말했습니다. 11명이 한 명을 막지 못하는 광경이었어요. 손흥민은 예술가예요. 제 아들이 이제 축구를 시작하고 싶대요.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요. 또 다른 팬이 말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은 팬들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사인과 사진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심 어려 보였고 팬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 선수, 인터뷰 요청 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10분간의 인터뷰 동안 손흥민은 겸손하면서도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팀원들 덕분이라고 돌렸고 MLS에서 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미국 축구 팬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시 곳곳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스포츠 용품점 앞에는 그의 유니폼을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어제 경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톰이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라, 믿을 수 없어. CNN에서 손흥민에 대한 특집 보도를 준비 중이래. 스포츠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다룬대. 정말?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리고 LAFC 구단에 따르면 손흥민 유니폼이 24시간 만에 완판됐대. 역대 최단 시간 기록이래.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 스포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심지어 베컴이나 질라탄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류아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밀러 씨,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두 경기 잘한다고 스타가 되는 건 아니죠. 곧 사람들은 흥미를 잃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예요. 류아우는 비웃듯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비쳤습니다. 아마도 손흥민의 성공이 그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나 봐요. 그날 저녁, 저는 손흥민 효과에 대한 심층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기사는 온라인 버전에서 역대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란은 수천 개의 반응으로 넘쳐났고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내 아이가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의 팀 정신은 모든 스포츠인의 롤모델이 되어야 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단순히 축구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LAFC의 두 번째 홈경기. 경기장은 또다시 만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경기장 분위기는 마치 월드컵 결승전을 방불케 했죠. 류아우도 역시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밀러 씨, 이건 정말.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32살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미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손흥민은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실력이 아닌 그의 선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터였죠. LAFC의 두 번째 홈 경기, 상대는 포틀랜드 팀버스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7만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고 대형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손의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건 정말 미친 일이야. 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내가 MLS를 취재한 15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봐. 저도 동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문화현상에 가까웠죠. 경기장에는 CNN, ESPN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사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 스타들도 몇몇 보였어요. 류아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은 또다시 그의 마법 같은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전반 15분, 그는 환상적인 드리블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을 시도했어요. 공은 아쉽게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지만 관중들은 그의 시도에 열광했습니다. 전반 30분, 손흥민의 완벽한 코너킥이 동료의 헤딩골로 연결됐어요. LAFC가 10으로 앞서 나갔고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동료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저 팀워크 좀 봐. 톰이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야. 그는 팀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야. 후반전에도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필드 곳곳을 누비며 공격을 이끌었고 수비까지 내려와 공을 탈취하기도 했어요. 그의 지구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후반 75분, 상대팀이 동점골을 넣었어요. 경기장의 열기가 잠시 식었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 정신력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옆자리 기자가 말했습니다. 후반 85분, 빌로 팽팽한 상황. 경기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모두가 손흥민의 발끝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 보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후반 LAFC가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았어요. 중앙에서 공을 잡은 미드필더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받았고 그의 앞에는 두 명의 수비수만이 있었어요. 이제 손흥민이 직접 해결할 차례야. 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슈팅을 예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스타 선수들은 자신의 기회를 노리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슈팅 대신 오른쪽으로 달려오던 동료 쇼니에르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그것도 노룩 패스 뒤돌아보지 않고 하는 패스로요. 그 패스는 완벽했고 쇼니에르는 주저없이 강력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어요. 골! 기자석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어요. 7만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골을 넣은 쇼니에르는 곧바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마지막 10초의 선택, 이건 정말 놀라워. 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감동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의 기술이나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선택한 그의 결정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류아우도 입을 열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경기는 20일 LAF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또다시 MVP로 선정됐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억할 장면은 마지막 10초의 그 패스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또다시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쇼니에르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축구는 팀 스포츠니까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에 현장의 기자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보통 슈퍼스타에게서 보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류아우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죠. 사라, 우리가 지금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 톰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의 말이 맞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게임 체인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제 옆을 지나가는 한 가족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나란히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 나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손흥민처럼 팀을 먼저 생각해야 해. 자신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인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요. 데스크 앞에 앉아 저는 오랫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기사 쓰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번은 달랐어요. 손흥민에 대한 기사를 쓰려니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라, 기사는 어떻게 돼가? 톰이 커피 2잔을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 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손흥민은 그냥 선수가 아니니까. 그의 말이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맞아요. 손흥민은 그냥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편견을 깨는 사람이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를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고백 내가 손흥민에 대해 완전히 틀렸던 이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32살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으로 그를 판단했는지, 그가 어떻게 경기장에서 그 모든 편견을 깨부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요. 사실 저는 그날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오버페이 선수겠지라고요. 그런데 90분 후 제 20년 기자 생활의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그날 밤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 좁은 공간에서의 예술적인 드리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10초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의 위대함은 그의 기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에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선택하는 그 결정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기사를 완성하는 데 3시간이 걸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으니까요. 편집장에게 기사를 보내고 나서 저는 잠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류아우를 마주쳤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류아우 씨,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밀러 씨, 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류아오는 항상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손흥민을 과소평가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해요. 류아오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를 한국 선수라는 프레임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맨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류아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밀러 씨,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요. 더 이상 여기서 취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MLS 중국 슈퍼리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류아오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저와 류아오 같은 냉소적인 기자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온라인 버전은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겼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예요. 스포츠를 통해 편견을 깨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사라 밀러의 정직한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놀랍게도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손흥민 효과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고 저를 패널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라, 당신의 기사가 지금 화제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축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CNN 스튜디오에 앉아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의 편견, 손흥민의 놀라운 플레이,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교훈까지.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게임 체인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모나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희생과 팀워크에서 온다는 것을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한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손흥민 선수가 당신의 기사를 읽었대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제 기사를 읽었다니, 그리고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니, 이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LAFC 훈련장에서 손흥민을 만났어요. 그는 예상대로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밀러 씨의 기사를 읽고 감동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런 선수가 되셨나요? 기술도 대단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더 놀랍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항상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빛나려면 팀이 빛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밀러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손흥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아시아 선수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어요. 저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그를 아시아 선수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수많은 선수들을 취재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처럼 제 내면의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선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스포츠의 힘이 아닐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도구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더 깊은 이야기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축구를 넘어선 교훈.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스포츠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경기와 선수들을 보았죠.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저는 진정한 스포츠 기자의 자세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국적, 나이, 외모를 넘어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것이죠.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게임 체인저이자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는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초심을 되찾게 해준 스승입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예상대로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 저는 조회수나 댓글 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축하해. 자네 기사가 전국 기자상 후보에 올랐어. 물론 기쁜 소식이었지만 저에게 진짜 보상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을 통해 저는 더 나은 기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LAFC의 경기를 취재하러 갑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고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미국 축구계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기록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인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스토리의 본질을 찾아내는 진정한 스토리텔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11명이 한 명을 못 막았던 그 특별한 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냉소적인 기자가 손흥민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였습니다. 스포츠의 힘, 편견을 깨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교훈이 담긴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